최용준의 모터톡. 아직도 환경 호르몬을 쏟아내는 주방용품을 쓰고 계신가요? 이젠 250도에서도 환경 호르몬 제로인 친환경 실리콘 주방용품 마미스테이블을 만나보세요. 전국 백화점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김남훈의 인파이팅 목요일의 인기 코너 최용준의 모토톡. 모토톡을 책임지고 있는 최용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용준입니다. 네. 저는 이 앞에 그 시그널 나오는 거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들은 것 같은데, 그쵸? 네.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지난주에는 그 곽동수 교수님 해주셨으니까 어때요? 이 소리 들으면은? 남의 일 같은데요, 되게. 남의 일 같아요? 네, 남의 일. 이거 MP3 파일 드릴까요? 휴대폰 수신 음악으로 쓰시게? 수신벨로? 최용, 자기 이름 나오면서 최용준의 모토톡. 괜찮은데요, 그거?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좀 늦게 받고, 전화 왔네, 이러면서. 네. 오늘 요즘 날씨 좋은데 어디 여행 안 가세요? 모터사이클이나 자동차로? 원래 어저께 갈 예정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오늘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못 갔죠. 진짜요? 네. 왜 안 가셨어요? 여기 와야죠. 이거 해야죠. 원래 어디 갈 예정이셨는데요? 양양이요. 양양이요? 양양이죠. 전남 양양? 아니요. 강원도 양양. 강원도 양양? 네. 그럼 뭐요? 모터사이클로요? 모터사이클로 타고 가서 네. 서핑을 하고 돌아오는 거죠. 이야, 모터사이클에 서핑에 지금 날씨도 너무 좋은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가면 안 돼, 끝나고? 지금 가면 돼요. 예. 가면 되죠? 끊어갈 거예요. 진짜로? 네, 준비해왔어요. 우리 이거 최용준의 모터도 오늘 3시간짜리로 하자. 안 보내드리게.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는 그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봤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은 오토바이, 모터사이클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모터사이클 하면은 다들 스피드를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 모터사이클들은 이 속도를 위한 머신인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갖게 됐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듣는데 네.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몇 킬로까지 땡겨봤어. 그렇지. 몇 킬로까지 달려봤어. 네. 이거 몇 킬로까지 나가. 네. 그런 질문이 가장 많은데. 사실 오토바이를 탄 분들에게 이거 몇 킬로까지 달려봤어요? 라고 묻는 거는 그랑 똑같아요. 정말 예뻐게? 그렇죠. 이렇게 묻는 거랑. 너 밥 몇 공기나 먹어봤어? 그렇죠. 그런 거. 네. 그런 나한테 거죠. 묻는 거죠, 지금? 잘못했어요. 이분이, 조금 방송하시더니만 이제 진행자한테 농도 걸고. 참. 실력이 올라가셨어요, 진짜. 네? 점점 겁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거꾸로 매달릴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한번 타해봤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랬나요? 그럼요. 아. 서울 구경 시켜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서울 구경. 예. 자, 그 모터사이클. 근데 기본적으로 그 속도만을 위한 머신은 아니죠? 그렇죠. 속도가 빨라지는 건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거고, 코너링 속도? 네. 그러니까 직선에서 빨리 달리는 속도보다도 코너링 속도를 더 위주로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빨라지고 더 힘이 세지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도 이 스쿠터도 꽤 속도가 나오잖아. 50cc 스쿠터도. 50cc도 일본 사양들은 리미트가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전 규제 그런 것 때문에 일본 내수 사양들은 55km를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딱 거기 제한이 돼 있지만 국내는 그런 법규가 없기 때문에 네. 예전에 빠른 것들은 한 80km까지 나가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리드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슈퍼리드요. 슈퍼리드, 이전에 그냥 리드. 그냥 리드요. 예. 리드 이전에는 야마에서 나온 파솔라. 예. 파솔라를 대림에서 수입해서 판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타고 다녔었는데, 그 스쿠터도 꽤 빨랐어요, 예전에. 꽤 빨랐죠. 예. 35cc, 50cc만 하더라도 거의 70km까지는 쉽게 나왔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위험한 게 더 많거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속도가 느리니까 이건 50cc니까 느리니까 안전하지 않냐.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더 크고 위험한 오해인 거죠. 오히려 더 느리면 느릴수록 더 위험한 거죠. 네, 느리면 느릴수록 위험해요? 왜요?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나 위험 상황에서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한강 다리를 건너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데 50km
그러니까 60km밖에 안 나가는 스쿠터로 최선을 다해서 60km 달리고 있어요. 네, 최선을 다해서. 네, 근데 뒤에서 차들은 65, 70으로 막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빵빵 내는 거죠, 비키라고. 네. 근데 비킬 힘이 없는 거죠. 옆으로 가려고 해도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어야 되는데 이 차는 더 빨리 달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못 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그리고 이렇게 끼어들기를 하거나 그럴 때 더 가속을 내야 되는데 가속을 못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50cc 스쿠터 위험한 거는 전 대학교 다닐 때 많이 봤어요. 뭐냐면 이게 좀 만만해 보이니까 그 편의점 앞에 구멍가게 앞에 스쿠터를 세워놓으면은 선배나 후배들에서 잠깐 타본다고 앉았다가 그렇죠, 가져가죠. 예. 악셀을 확 담겼는데 이게 확 튀어나가죠 처음에. 그렇죠. 예. 그래서 숲 안으로 들어간 건 여러 번 봤어요. 논두렁에 떨어지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타본다고 했을 때 스로틀을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풀악셀을 해버리는 거죠, 그냥. 네, 그냥 당겨버리는. 예, 그리고 이게 원심 클러치이기 때문에 조금 당긴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지 않고 한 템포 쉬었다가 움직이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조금 당겨서 안 나가니까 뭐지라고 하면서 팍 했을 때 1초 쉬고 빡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앞바퀴 들고. 앞바퀴 들리고 뒤집어지고 앞에 사람 치고. 예, 그 오토바이 내가 또 깔리고. 그렇죠. 최고의 어떤 컨비네이션이죠. 네. 그런 50cc 스쿠터만 하더라도 보통 7마력 정도가 되는데. 7마력이면은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표현해도 말 7마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말 7마리가 갑자기 당기는 힘을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말이 7마리네. 네. 그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근데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속도에 관한 것들을 보면은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스포츠 모터사이클들을 보면은 1000cc 네. 뭐 이내 것들을 보면 뭐 150마력은 그냥 나오거든요. 150마력. 150마력인데 무게는 200kg 조금 넘거든요. 자동차가 뭐 1.5톤, 2.5톤 이 정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150마력, 170마력 하는데 그렇죠. 자동차 무게의 거의 7분의 1. 그렇죠. 그런 무게. 10분의 1 하면서 마력은 거의 그대로. 파워웨이트 쇼라고 하는 그 무게 대비 마력 그 네. 비율이 엄청나게 바이크가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바이크들은 제로백이라고 하는 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낼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르다. 그런 걸 타는 사람들은 속도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지금 게시판에 공릉동 아줌마님께서 우리 남편 HOG 할리 완전 사랑한다는 타인을 배려하며 안전하게 타면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HOG가, HOT가 아니라, 호구죠? 예, 그렇죠. 그, 할리 데이비슨 오너스 그룹이라고, 미국의 본사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할리 데이비슨 본사에서 인정한 공식 클럽인데, 네.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 지부를 두고 있죠. 한국에도 지부가 있고요. 그래서 호그 멤버, 할리 타신다는 거죠? 예, 예. 자랑하신 거네? 공릉동 아줌마님? 예, 이렇게, 그, 호그 멤버들님들은 네. 참, 예. 공릉동 아줌마님, 남편분 할리 데이비슨, 그 머플러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거기에 하이힐 자국이 있으면 이제 머플러 빵이라고 하는데 다른 여자분을 태운 겁니다. 그렇죠. 그 이제 뭐냐면은 가끔가다 하이힐을 신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예. 잘못 생각을 해서 딱 탔는데 그 신발을 어디에 스텝에 올리면 되는데 처음에 대부분 그냥 머플러 위에 바로 올려요. 그러면 머플러가 뜨거우니까 그 하이힐이 높겠죠, 살짝. 높죠. 그러면서 그 하이힐 끝에 맨 그 발꿈치 부분에 그 뾰족한 부분이 도장처럼 찍혀요. 이건 머플러 빵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뭐랄까 인기 많은 능력 좋은 라이더. 예. 저의 오토바이는 머플러 항상 깨끗했습니다. 그렇죠. 최영준 기자님 머플러는 깨끗했나요? 순결하죠, 아주. 순결하죠. 예. 이 양반은 이제 뒷자리에 짐을 싣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여자보다 짐을 좋아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옥 같은 마초님께서 2008년 킴코 125cc 구매 후 바로 서울에서 여수까지 타고 왕복 후 일주일 알아누운 적이 있었죠. 바로 팔고 차로 교체. 크크크. 예, 굉장히 이게 우매한 행동을 하셨네요. 우매한 행동. 예, 그건 굉장히 이건 참 바로 서울에서 여수까지는 힘들죠. 구매하자마자 바로는 굉장히 이게 힘든 거죠. 네. 이 포지션 자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자세로 아하. 거의 뭐 한 7, 8시간 정도를 그러고 그런 수행을 하신 건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결론이 네. 나온 거고 이게 바로 무지에서 일어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최영준 기자님 안타깝게 잘하신 거예요. 연락처랑 사는 곳은 제가 주옥 같은 마초님에게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협의하세요. 예, 그거는 예. 그리고 그 킴코 이 스쿠터를 사신 게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그닥
그닥? 예, 좋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아무튼 주옥 같은 마천님 나중에 한번 다시 모터사이클로 넘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모터사이클 그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력대 중량비, 네. 중량대 마력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낮다고 얘기하나요? 그 한국말이라서 이게 좀 표현인데 그냥 좋다. 예. 좋다로 하죠. 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오토바이 중에 가장 빠른 오토바이 뭐가 있나요? 지금 공식적인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빠른 오토바이는 시판되는 것 중에서? 시판되는 것들 중에서는 그게 좀 애매한데요. 이게 그 메이커들은 몇 킬로까지 나갈 수 있다고 발표를 해요. 네. 하지만 그렇게 자꾸 홍보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고 많이 위험하니까 그렇게 발표를 안 하는 추세고요. 그렇죠. 계기판에 쓰는 표시도 이렇게 뭐 300까지는 그 숫자를 써놓는데 그 다음 칸들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320, 340이라고 표시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숫자 있으면 거기까지 대보고 싶거든. 해보고 싶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요즘은 아예 액정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메타니까. 예전에는 그게 다 숫자 메다방이라고 해서 숫자가 네. 쓰여 있었는데 메다방 그거 없애버리고 이걸 완전히 이제 디지털로 바꿔버렸죠. 그 대부분 299까지 되는데 요즘에는 뭐 많이 나오는 뭐 스포츠 투어러나 아니면 스포츠 네. 바이크들 같은 경우에는 300km는 쉽게 넘길 수 있죠. 300km는 쉽게. 예, 도로만 있다면. 도로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제가 예전에 탔던 모터사이클이 닌자 11이었거든요. 아, 영화 탑건의 필을 받아서 탑건의 그 GPZ 900이었나요? 예. 그 GPZ 900R. 예. 후계 모델인 탑건 닌자 11을 예. 샀었는데 중고로 야, 메다미터기의 스케일이 표시된 게 340까지. 그렇죠. 320까지 숫자가 쓰여 있고. 외수형을 타신 거네요. 네, 예. 340까지 나갈 수 있는 건데, 진짜 놀랬던 게 뭐냐면은, 기어 체인지 2번.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3단 하면서 붕붕 당겼지만, 벌써 200km 와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 가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그 닌자 11. 네. 그거는 북미 코드네임이었고, 그냥 일본이나 아시아 쪽에서 팔렸던 거는 뭐 GGR 1100. 더블 ZR. 예, 네. 라고 불렀었는데, 그게 가와사키가 오버 300km를 내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만든 바이크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 모델이었던 GPZ 900R. 그 모델은 시속 260까지 네. 나오면서 되게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는데, 그게 80년대 후반의 일이었는데, 그 전에 이미 그 일본 4대 메이커라고 하는 가와사키, 스즈키, 야마하, 혼다 이 메이커들이 누가 먼저 300km를 넘는 바이크를 양산하느냐에 네. 굉장한 경쟁을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GGR 1100 그 모델이 가장 처음에 오버 300을 찍었고, 옷 찍었고. 하지만 그거를 이제 공도에서 쉽게 내지는 못했죠. 네. 왜냐하면 GGR 1100이 가장 먼저 나오긴 했지만 그 바이크가 나왔을 때는 타이어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엔진은 300km를 낼 수 있는데 넘게 네. 낼 수 있지만 타이어가 못 버티는 거였죠. 250km 정도가 넘어가면 네. 타이어가 땅을 물어서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미끄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테스트를 할 때도 네. 그 오벌트랙에서 막 내다가 자꾸 앞으로 똑바로 안 가고 옆으로 움직이고 네. 그거 보면 타이어가 막 녹아내리고 있고 물을 뿌려서 식히고 다시 또 달리고 네. 그래서 300km를 낸 다음에 네. 이거는 300km를 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네. 자랑스럽게 판매를 했죠. 판매했죠. 그랬는데 이제 가만히 있던 스즈키가 네. 스즈키가 원래 빨리 달리는 거가 가장 큰 장점인 브랜드거든요. 이렇게 무조건 빨리 달리는 거, 무조건 동급 대비 무조건 빠른 바이크를 네. 만드는 브랜드인데 단점은 이제 안 멈춘다. 예, 걔네는 오로지 빨리 달리는 거. 브레이크가. 예, 그게 이미 80년대에 81년도에 GSX 1100S 카타나라는 네네. 모델로 그게 240을 표시를 하고 나왔거든요. 네. 이게. 그게 가장 빨랐는데 이제 GGR 1100이 나오면서 스즈키가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틀렸다. 계속 개발을 했어요. 네. 다른 거 발표 안 하고 그건 한 10년 동안 조용히 개발만 하다가 1999년에 GSX 1300R 하야부사를 발매를 했죠. 하야부사가 매죠, 매. 매란 뜻인데 그게 거기 옆에 준이라는 한자가 써 있거든요. 네네. 그게 한국이나 중국에서 쓰는 한자는 아니고요. 일본식 한자입니다. 예, 일본식에서 그 약어로 쓰는 이게 매나 뭐 그런 맹금류를 네, 맞습니다. 가리키는 준자를 쓰는데 새처럼 생겼죠. 예, 그게 앞에 이제 그 영화 가이버 마스크처럼 생겼어요. 아, 예, 그렇죠. 예. 제가 그 1999년에 나온 모델을 제가 샀어요, 그것도. 예전에. 딴지일보 다닐 때.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부릉부릉 타고 다녔거든요. 물레동 쌀창고 앞에 두고. 그게 정말 대단했던 게 뭐냐면은, 닌자 11에서 느꼈던 가속의 한 몇 배였던. 그렇죠. 예.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날아갔고요. 연비도 무지하게 나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175마력 엔진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브레이크가 정말 빈약했다는 거. 그렇죠. 예. 스즈키의 특징이죠. 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됐던 건 뭐냐? 그 캠체인 어드저스터 불량 아시죠? 예. 아, 네. 그러니까 이 엔진이 움직이면서 그 크랭크에 그 나오는 그 동기를 시켜가지고 밸브를 움직여주는 그 이제 캠체인이라고 하죠. 캠체인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그 엔진 출력이 높다 보니까 이 체인이 늘어나면서 제대로 동작을 못하고 그 밸브를 엔진 피스톤을 때리면서 엔진이 멈춰버리는 거죠. 엔진 붙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 몇 명 죽기도 했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초기형 하야부사 산 사람들은 엔진이 멈추는 오류가 있어가지고 리콜해서 막 그렇죠. 수리하고 했었는데 제가 그 수리를 했어요. 예. 수리하고 팔았어요. 아우, 잘하셨어요. 팔았는데 산 사람이 고장났어요. 그게 그 중고 매매의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리콜까지 했는데 이게 너무 제대로 수리를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터지면서 엔진이 멈춰버려가지고 그분이 수리비가 450만 원 나왔어요. 그쯤 나오죠. 그 당시에. 네. 뭐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나요? 김명문 저한테요? 씨한테? 예. 저한테는 아무 말 없었어요. 그렇죠. 못 하는 거죠.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는 법적인 그 절차는 다 밟았어요. 그렇죠. 예. 네. 예. 하지만 그 도의상 이렇게 하다못해 이렇게 한마디 해보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 딱 얼굴이 떠오르면서 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현명한 판단하신 그렇죠. 현명한 판단이죠. 예. 삶은 중요한 거니까요. 예, 공릉동 아줌마님께서 지금 댓글 올려주셨는데 크크크 고급 정보 고맙습니다. 자, 하리 데이비슨 오너를 남편으로 두신 남자친구로 두신 여자분들께서는요 머플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네. 그리고 헬멧도 헬멧도 여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면은 네. 가끔 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아, 맞아. 여자분들이 자기 집에 헬멧이 있을 리가 없어. 되게 남자들이 99% 헬멧을 여자분 거 사거든요. 준비해 오죠. 예. 그래서 그거는 작은 헬멧을 반모형을 되게 해요. 숨기기 좋은 걸로. 근데 대부분 그거를 집에다 두지 않아요. 집에다 두지 않고 그 오토바이 보면 옆에 사이드백이라든가 위에 트렁크에 이렇게 안에 넣어놓거든요. 이걸 한번 열어보셔서 작은 헬멧 그리고 헬멧 안에 여성의 머리카락 채취가 난다. 100%입니다. 그리고 100%예요. 가끔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제트 헬멧 같은 거, 볼까지 감싸는 그런 헬멧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 묻어 있는데 내가 쓰는 컬러가 아닌 거죠. 화장품이 묻을 수밖에 없거든요. 풀페이스 헬멧은. 네. 그리고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이걸로 가자 오늘. 네. 제가 예전에 갑자기 급하게 풀페이스 헬멧을 써야 되는데 흰색으로 네. 신품을 사자니 지금 시간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 중고 장터에 들어갔더니 딱 적당한 매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이즈도 좀 맞고 그래서 바로 가서 샀는데 여자분이 쓰던 헬멧인 거예요. 오. 쓰고 덕 틀리려고 달렸더니 화장품 냄새가 그 안에서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다. 다음부터 맨날 땀 냄새만 맡다가.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머리 사이즈가 좀 의외로 작기 때문에 네. 작은 헬멧을 쓰거든요. 몇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스몰 쓰거든요. 우와. 여자분들이 완전 부럽다. 엑스 스몰이나 스몰 쓰는 야, 제가 헬멧 사이즈가 4X라지. 4X라지요. 예. 국내에 없어요. 그렇죠. 예. 예, RI나 뭐 쇼웨이도 없고 HJC도 없어가지고 요즘은. 제 어깨 넓이가 X라지 같거든요. 이게. 그렇구나. 또 헬멧 왜 그러냐면요. 그 여자분들께서 남자들이 오토바이 탄다고 하면은 좀 안심을 해요. 그쵸. 왜냐면 오토바이 타면 혼자 타는 거고 다 남자들하고만 몰려 다니니까. 그렇죠. 양평 갔다 올게. 다녀와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 저 앞에서 주차장에서 한 10대가 모여가지고 부르릉 가니까 전혀 거기서 방심하시는데 이제 만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호동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워커 호텔 있는데 그 밑에 사거리 같은 데서 많이 집결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여자분들 전철이나 택시 타고 와서 딱 내려가지고 딱 타고 가고 이런 게 있죠. 저희가 몰랐던 네. 어둠의 세계를 많이 알고 계시는군요. 어둠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 여자분들 만날 때 왜냐하면 서울 시내에서 만나면은 꼭 이제 제3의 연인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내에서 나갈 때는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집까지 데리러 가서 모셔다가 이렇게 안전하고 즐겁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아무튼 자폭은 그만하고요. 이제. 자폭 아니에요. 남의 얘기예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예요. 네. 그리고 아까 하야부사 얘기가 나왔는데 빠질 수 없는 더블 X. 더블 X. 혼다에서 만든 CBR 더블 X. CBR
1100XX 슈퍼버드.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만들었던 블랙버드라는 정찰기 초고속 정찰기의 형상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XX였거든요. SR-71을 모티브로 했죠. 그게 또 굉장히 빨랐죠. 빠르고 안정적이고 아마 300km 이상을 내기에 가장 안정적인 네. 바이크는 XX가 아니었나 싶죠. 예. 근데 혼다 같은 경우는 좀 XX가 잘 안 팔렸던 게 어차피 오버 300km를 꿈에 그리면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자기가 내진 않더라도 좀 과격한 엔진 필링을 요구하는데 그렇죠. 예. 혼다 거는 기본적으로 좀 너무 그렇죠. 그냥 보들보들보들한 출발해서 가다가 계기판 보면 300인데 내가 지금 300을 달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이건 뭐지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약간 속도에 집착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선택을 받지를 못했죠. 네. 저는 구형 BMW 그 박스형 엔진을 타본 적이 있었는데 오토바이의 그 엔진이 양옆으로 퍼져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둘이 부딪히면서 나아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더더더더덩 흔들리죠. 이 오토바이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80으로 달려도 한 180으로 달리는 것 같은. 100km로 그렇죠. 달리면 네. 한 200km 달리는 것 같은. 그리고 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앞뒤로 워낙에 출렁거리니까 완전 재밌어요. 좌우로도 움직이고. 좌우로도 움직이고 앞뒤로도 움직이고.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이렇게 스네칭을 해주면은 네. 오른쪽부터 움직이죠. 갸우뚱. 예.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한테 계속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 움직이죠. 안녕하세요. 그래도 요즘에 신형으로 좀 나오면서부터 네. 그 진동이 많이 줄긴 했는데. 거의 없어졌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아쉬워요. 그렇죠. 네. 그게 그 박스 엔진의 그 장점이었는데. 필링이 없어졌어. 네.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은 오른쪽으로 계속 기울어요. 가속할 때마다 그 오토바이는. 그래서 오른쪽 코너 돌 때는 쉬워요. 더 기울어주거든요. 알아서 오른쪽. 누워주는데 네, 오른쪽. 왼쪽으로 코너 돌 때는 좀 힘들어. 다시 세우려는 거죠. 같이 세우려고. 일어나면 안 돼 거죠. 이러면서. 네. 야, 그게 진짜 재밌었는데. 그때가 좀 재밌었죠. 네. 근데 또 요즘에는 그게 너무 위험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속도 경쟁은 잘 하지 않고 네. 그 특히 요즘에 BMW 같은 경우에는 그 최고 속도를 발표를 하지 않고 네. 안전 최고 속도라는 걸 발표를 하거든요. 완전 최고 속도. 안전 최고 속도. 240km, 250km를 안전 최고 속도라고 권장을 하죠. 이 바이크는 240 정도로 달리다가 뭐 멈추거나 그런 급제동을 해도 안전하게 세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달려도 무방하다. 라는 안전 최고 속도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제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발표를 안 하죠. 괜히 계속 발표를 해봤자 그걸 내보겠다고 사람들이 날아가니까. 그리고 90년대에는 오버 300km 넘겨 달리는 게 지상 과제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2013년인데 네. 그러면 2013년에는 오버 400km를 내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게 있지만 그거는 되게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네. 그 부가티 베이론인가? 그게 400km 넘게 달리는데 471km를 기록했다고. 네. 예, 2010년도에 그러면서 올랐죠. 이제 너무 오랫동안 달리면은 그 10분 달리면 기름이 다 소진이 된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럼 위험하지 않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려고 6분 이상 달리면 타이어가 녹는다고. 그렇죠. 네. 오버 471km는 네. 그러니까 운전 중에 앵꼬가 날 확률은 그렇죠. 거의 네. 없으십니다. 뭐 이런 그게 담당자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앵꼬 안 내요. 이미 타이어가 녹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속도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거고 이제 어차피 지금 한계를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속도에 집착하는 게 속도 광인 것보다도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스로틀 당겼을 때 차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오토바이든 차든 그때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른 사람 제치는 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내 능력이 아니거든. 바이크 능력이죠. 바이크와 자동차의 능력이고 직진해서 잘 나가는 거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코너를 돌고 다시 감속하는 게 내 능력인데 그 직발이라고 하죠. 빡 직진인 동네에서 도로에서 달렸을 때 치고 나가는 거를 자기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그렇죠. 착각하니까.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거. 네, 멈추고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코너 거. 도는 게 본인의 그렇죠. 능력인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영화 비트에서 보면 비트 아시죠? 비트. 네, 정우성. 정우성이 그 당시 제일 잘 나갔던 CBR 600 F3. F3를 타고 로미 고소영을 만나러 가죠. 놀이터로. 네. 가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로미가 그런 말 하죠. 저 바이크의 성능이랑 너랑 착각하지 말라고. 오. 저 바이크가 잘 나가는 거지 네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런 말을 했죠.
남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런 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든 저 F3를 사야 되는데 네. 그러면 저 고소영을 태울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한 거였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F3를 사면 고소영이 따라온다. 그죠. 그건 네. 아니에요. 하지, 정우성이니까 네. 가능한 겁니다. 정우성이니까 따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국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다 주유소에서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F3를 사가지고 흰색 도색에 얼룩무늬 점박이를 하고 다녔죠. 예. 지금 고급 정보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시네요. 이분들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에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건 좀 제가 인정합니다. 예, 한번 그러면요 다음번에 우리가 특집으로 자동차 오토바이 통틀어서 내 남자의 바람길을 확인하는 방법. 이거로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최영준 기자님과 함께 모토톡 해봤고요. 오늘 모터사이클과 최고 속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좋아서 투어링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달리는 게 가장 잘 타는 라이딩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최 기자님, 그럼 이제 양양으로 가시는 건가요? 가야죠. 정말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올라가셔서 뭐 좋은 거 보시면은 사진 좀 찍어서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좋은 거랑은 아름다운 여인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요. 예. 해녀 같은 분들 많거든요. 해녀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은, 아주 조금은 정신없이 시작한 목요일의 인파이팅.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마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재충전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그 힘으로 남은 하루 가뿐하게 버텨내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금요일의 인파이팅은 신문수의 불굴의 명곡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요, 오늘의 끝곡 오아시스의 스탠바이 미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요. 저 김나무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 2, 3, 파이어!